안녕하세요, 여러분. 통증의학과 의사 김민혁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바로 파스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제가 20년간 병원에서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정말 안타까웠던 일 중 하나가 바로 이 파스를 잘못 사용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어제도 75세 되신 박순자 할머니께서 오셔서 선생님, 파스를 매일 붙이는데도 허리가 계속 아파요라고 하시더라고요. 파스를 보니까 척추뼈 바로 위에 딱 붙여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 파스를 다른 곳에 붙여보세요라고 말씀드리고 올바른 위치에 붙여드렸더니 30분도 안 돼서요? 벌써 시원해지네라고 하시는 거예요.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똑같은 파스인데 붙이는 위치만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큰 차이가 나다니요. 사실 이런 일이 하루 이틀 벌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제가 진료실에서 만나는 환자분들 중에 90% 이상이 파스를 잘못 사용하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파스는 효과가 없어 돈만 버리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파스가 정말 효과 없는 약일까요? 아닙니다. 파스는 올바르게 사용하면 정말 훌륭한 통증 완화제예요. 문제는 사용법을 제대로 모르고 계시다는 거죠.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파스 사용법이 완전히 바뀔 거예요. 그동안 왜 파스를 붙여도 효과를 못 봤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붙여야 하는지 제가 20년 경험을 바탕으로 쉽고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특히 60대, 70대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들을 중심으로 말씀드릴 테니까 꼭 끝까지 봐주세요. 먼저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허리가 아플 때 파스를 어디에 붙이시나요? 무릎이 아플 때는 어디에 붙이시고요? 대부분 그야 당연히 아픈 곳에 붙이죠라고 대답하실 텐데요. 사실 이게 가장 큰 실수예요. 제가 진료실에서 만나는 환자분들 10명 중 8명이 이런 실수를 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파스는 단순히 아픈 부위에 붙이는 게 아니라 파스의 약 성분이 우리 몸속으로 잘 들어갈 수 있는 곳에 붙여야 효과가 좋거든요. 우리 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파스에 들어있는 약 성분들이 피부를 뚫고 들어가서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아픈 곳을 치료해요. 그런데 뼈가 튀어나온 곳이나 살이 별로 없는 곳에 파스를 붙이면 약 성분이 잘 흡수가 안 돼요. 마치 딱딱한 바위에 물을 부어봐야 스며들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죠. 그래서 파스는 혈관이 많이 지나가고 살이 적당히 있는 곳에 붙여야 해요. 이것을 이해하시려면 우리 몸의 구조를 조금 알아야 해요. 우리 몸에서 약이 가장 잘 흡수되는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혈관이 피부 가까이에 있는 곳이에요. 손목 안쪽을 만져보세요. 맥박이 뛰는 게 느껴지죠? 이런 곳이 바로 혈관이 피부 가까이에 있는 곳이에요. 이런 곳에 파스를 붙이면 약 성분이 빨리 혈관으로 들어가서 온몸으로 퍼져나가요. 작년에 68세 되신 이영호 어르신이 오셨는데요. 무릎 통증 때문에 6개월째 파스를 붙이고 계셨어요. 그런데 파스를 무릎 앞쪽 뼈가 튀어나온 곳에 딱 붙여놓으셨더라고요. 제가 어르신, 파스를 무릎 뒤쪽이나 옆쪽에 붙여보세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아픈 곳은 앞쪽인데 뒤쪽에 붙여요? 라고 되묻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히 설명해드리고 올바른 위치에 붙이는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일주일 후에 다시 오셨는데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파스 효과가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라고 하시면서 무릎 통증이 많이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허리 통증의 경우를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대부분 허리가 아프면 척추뼈 바로 위에 파스를 붙이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가장 효과가 떨어지는 방법이에요. 척추뼈는 딱딱한 뼈니까 파스의 약 성분이 잘 스며들지 않아요. 대신 척추 양옆으로 길게 뻗어 있는 근육들, 이걸 척추 세움근이라고 하는데요. 이 근육 부위에 파스를 붙여주셔야 해요. 척추에서 손가락 2마디 정도 옆으로 떨어진 곳에 파스를 세로로 길게 붙여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파스의 약 성분이 근육을 통해 잘 흡수되어서 척추 주변의 통증을 훨씬 효과적으로 완화시킬 수 있어요. 특히 허리 통증 중에서도 요추 4번, 5번 부위가 가장 많이 아프잖아요. 이 부위는 우리가 앉았다 일어났다 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곳이거든요.
이곳에 파스를 붙일 때는 척추뼈 바로 위가 아니라 엉덩이뼈 바로 위쪽, 허리 양옆 근육에 붙여주세요. 손으로 허리를 짚어보시면 척추 양옆으로 딱딱한 근육이 만져지죠? 바로 그곳이에요. 무릎 통증도 마찬가지예요. 무릎이 아프다고 해서 무릎 앞쪽 뼈가 튀어나온 곳에 파스를 붙이시면 안 돼요. 무릎 뒤쪽을 오금이라고 하잖아요. 이 오금 부분이나 무릎 양옆에 움푹 들어간 곳에 파스를 붙여주세요. 특히 무릎 뒤쪽은 혈관이 많이 지나가는 곳이라서 파스 효과가 정말 좋아요. 많은 분들이 아픈 곳은 앞쪽인데 왜 뒤쪽에 붙여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파스는 붙인 곳에서만 작용하는 게 아니라 혈액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무릎 전체에 효과를 내거든요. 그리고 무릎 통증이 있으신 분들 중에 계단 오르내릴 때 특히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런 경우에는 무릎 위쪽 허벅지 앞쪽 근육에도 파스를 함께 붙여주시면 좋아요. 이 근육이 무릎을 움직일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근육이거든요. 무릎만 치료하려고 하지 마시고 무릎 주변 근육들도 함께 관리해 주시면 훨씬 효과적이에요. 손목이나 발목도 똑같아요. 뼈가 튀어나온 곳 말고 주변 근육이나 힘줄 부위에 붙여주시면 훨씬 효과가 좋아요. 손목의 경우에는 손목 안쪽이나 팔뚝 쪽으로 조금 올라간 부분에 붙여주시고 발목은 복숭아뼈 주변이 아니라 종아리 아래쪽이나 발등 쪽에 붙여주세요. 특히 손목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는 손목뼈 위보다는 팔뚝 안쪽 근육에 붙여주시면 효과가 훨씬 좋아요. 목 통증의 경우에는 더욱 주의가 필요해요. 목 한가운데 뼈가 튀어나온 곳에 파스를 붙이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이렇게 하면 효과도 별로고 자칫 피부 트러블이 생길 수도 있어요. 대신 목 양옆에 근육 부분에 붙여주세요. 귀 아래쪽에서 어깨까지 이어지는 근육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 파스를 붙여주시면 목 전체에 뭉친 근육이 풀리면서 통증 완화에 훨씬 도움이 돼요. 어깨 통증의 경우에도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어깨가 아프다고 해서 어깨 맨 위쪽 뼈가 튀어나온 곳에 파스를 붙이시는데 여기보다는 어깨 앞쪽이나 뒤쪽의 근육 부분에 붙여주시는 게 훨씬 좋아요. 특히 어깨 날개뼈 주변 근육에 붙여주시면 어깨 전체가 시원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어깨가 결리거나 뭉친 느낌이 있을 때는 어깨 위쪽보다는 목과 어깨가 만나는 지점, 그러니까 승모근 부위에 붙여주시는 것도 아주 효과적이에요. 이제 냉파스와 온파스의 차이점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이 둘의 차이를 잘 모르시고 그냥 아무거나 사용하시는데요. 사실 이 둘은 완전히 다른 약이에요. 상황에 따라 올바르게 선택해서 사용하셔야 해요. 냉파스는 이름 그대로 차가운 느낌을 주는 파스예요. 주로 멘톨이나 캠퍼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시원한 느낌을 내죠. 이 냉파스는 언제 사용해야 할까요? 바로 다친 직후나 염증이 심할 때예요. 예를 들어 넘어져서 무릎을 다쳤다거나 삐끗해서 허리에 통증이 생겼을 때처럼 갑자기 아파진 경우에 사용하시면 돼요. 이때는 다친 부위에 열이 나고 붓기도 하잖아요. 냉파스가 이런 염증과 부기를 가라앉혀주는 역할을 해요. 마치 얼음찜질을 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라고 보시면 돼요. 냉파스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다친 후 2-3일 이내에 급성 통증, 부위가 붓거나 열이 나는 경우, 만졌을 때 뜨거운 느낌이 나는 경우, 염증성 관절염으로 무릎이나 발목이 부은 경우 등이에요. 이런 때는 온파스를 사용하시면 오히려 염증이 더 심해질 수 있으니까 주의하세요. 온파스는 반대로 따뜻한 느낌을 주는 파스예요. 캡사이신이라는 고추에서 나오는 성분이 주로 들어있어서 붙이면 따뜻해져요. 이 온파스는 언제 사용할까요? 만성적인 통증이나 근육이 뭉쳐 있을 때 사용하시면 좋아요. 예를 들어 오래 앉아 있어서 어깨가 뻐근하다거나 찬바람에 노출되어서 목이 결릴 때 또는 며칠 전부터 계속 아픈 곳이 있을 때 사용하세요. 온파스는 혈액순환을 좋게 해서 뭉친 근육을 풀어주는 역할을 해요. 온파스를 사용하면 좋은 경우는 만성 근육통, 어깨 결림, 목 결림, 요통이 며칠째 계속될 때, 날씨가 추워서 근육이 경직됐을 때, 운동 후
근육이 뭉쳐 있을 때 등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온파스가 근육을 이완시키고 혈액순환을 개선해서 통증을 완화시켜줘요. 65세 되신 조성환 어르신은 만성 목 통증으로 고생하고 계셨는데 계속 냉파스만 쓰고 계셨어요. 목이 뻐근한 게 몇 달째 계속되는 상황이었는데도 냉파스를 쓰시니까 일시적으로만 시원하고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됐던 거죠. 온파스로 바꿔서 사용하시라고 했더니 뭉친 목 근육이 풀리면서 통증이 많이 완화됐어요. 이처럼 통증의 원인과 시기에 따라서 냉파스와 온파스를 구별해서 사용하시는 게 중요해요. 간단하게 기억하시려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갑자기 아파지고 붓고 열이 나면 냉파스, 오래된 통증이고 뻐근하고 근육이 뭉친 느낌이면 온파스를 사용하시면 돼요. 여기서 하나 더 팁을 드리면 처음에는 냉파스를 사용하다가 2, 3일 후에 온파스로 바꿔서 사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다친 직후에는 염증을 가라앉히기 위해 냉파스를 사용하고 급성기가 지나면 온파스로 바꿔서 근육을 이완시키고 혈액순환을 개선시키는 거죠. 이렇게 단계적으로 사용하시면 더욱 효과적이에요. 파스를 사용할 때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주의사항들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파스를 너무 오래 붙이고 계시면 안 돼요. 많은 분들이 효과가 좋으니까 계속 붙이고 있자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게 정말 위험한 생각이에요. 파스를 하루 이상, 특히 24시간 넘게 붙이고 계시면 피부가 숨을 쉬지 못해서 피부염이 생길 수 있어요. 심한 경우에는 물집이 생기거나 색소 침착이 될 수도 있고요. 제가 권해드리는 시간은 하루 최대 68시간이에요. 아침에 붙였으면 저녁에는 떼고 저녁에 붙였으면 다음날 아침에는 떼주세요. 그리고 파스를 뗀 후에는 최소 23시간은 피부가 숨 쉴 수 있는 시간을 주신 다음에 새로운 파스를 붙이시는 게 좋아요. 실제로 작년에 70세 되신 한 할아버지께서 오셨는데 허리 파스를 3일째 계속 붙이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파스를 붙인 부위가 빨갛게 되고 물집까지 잡혔더라고요.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치료할 수 있었지만 만약 더 늦었다면 2차 감염까지 생길 수 있었을 거예요. 파스도 약이니까 과용하시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 주의사항은 파스가 치료제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파스만 붙이면 완전히 낫는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파스는 통증을 일시적으로 완화해주는 보조수단일 뿐이에요.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하는 건 아니거든요. 만약 파스를 일주일 이상 사용해도 통증이 계속되거나 더 심해진다면 반드시 병원에 오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셔야 해요. 예를 들어 허리 통증의 경우 단순한 근육 경직일 수도 있지만 디스크나 협착증 같은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어요. 파스로 통증만 가리고 있다가 병이 더 진행되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파스는 응급처치나 보조수단으로만 사용하시고 지속적인 통증은 반드시 전문의 진료를 받으시기 바라요. 세 번째는 알레르기 반응에 대한 주의예요. 파스를 처음 사용하시거나 새로운 제품을 사용하실 때는 작은 부위에 먼저 붙여보세요. 30분 정도 후에 피부가 빨갛게 되거나 가려우면 바로 떼고 사용하지 마세요. 특히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파스 알레르기가 한번 생기면 계속 반복될 수 있고 심한 경우에는 전신에 두드러기가 생길 수도 있어요. 네 번째는 상처가 있는 곳에는 절대 붙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상처나 습진, 피부염이 있는 부위에 파스를 붙이시면 상처가 더 악화될 수 있고 2차 감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상처가 완전히 아문 후에 사용하세요.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상처가 잘 낫지 않으니까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다섯 번째는 목욕이나 사우나 전후 사용에 대한 주의예요. 목욕 직전에 파스를 붙이거나 목욕 직후에 바로 붙이시면 안 돼요. 피부가 불어있을 때 파스를 붙이면 약 성분이 과도하게 흡수되어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목욕 후에는 최소 30분은 기다린 후에 피부가 완전히 마른 상태에서 붙이세요. 파스와 다른 약물의 상호작용도 조심하셔야 해요. 특히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 아스피린이나 소염진통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은 파스 사용 전에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시는 게 좋아요.
파스의 성분이 복용 중인 약물과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혈압약을 드시는 분이 파스를 많이 사용하시면 혈압이 더 떨어질 수 있고, 당뇨약을 드시는 분은 혈당 조절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어요. 임신하신 분들이나 수유 중인 분들도 파스 사용에 주의하셔야 해요. 파스의 약 성분이 피부를 통해 흡수되어서 혈액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태아나 모유 수유하는 아기에게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꼭 필요하다면 산부인과 의사와 상담 후에 사용하세요. 파스 보관법도 중요해요. 파스는 직사광선을 피해서 서늘한 곳에 보관하세요. 너무 뜨거운 곳에 두시면 약 성분이 변질될 수 있고, 너무 추운 곳에 두시면 점착력이 떨어져서 잘 붙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개봉한 파스는 공기 중에 노출되면 약 성분이 날아갈 수 있으니까 사용 직전에 개봉하세요. 냉장고에 보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는 좋지 않아요. 너무 차가우면 붙였을 때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거든요. 이제 파스 사용 시 효과를 더 높일 수 있는 추가적인 팁들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파스를 붙이기 전에 해당 부위를 깨끗이 씻어주세요. 땀이나 기름기, 로션 등이 묻어 있으면 파스가 잘 붙지도 않고 약 성분의 흡수도 방해돼요. 특히 목욕할 때 비누로 깨끗이 씻고 완전히 말린 후에 붙이시면 훨씬 효과가 좋아요. 두 번째는 파스를 붙인 후에 가볍게 문질러 주세요. 너무 세게 누르실 필요는 없고 손바닥으로 살짝 눌러서 파스가 피부에 잘 밀착되도록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약 성분이 더 잘 흡수돼요. 세 번째는 파스를 붙인 후에 적당한 운동을 해주시는 거예요. 물론 심한 운동은 피하셔야 하지만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산책 정제 시도제의 계속 편집 또는 오히려 혈액순환을 도와서 파스 효과를 높일 수 있어요. 단, 운동 후에 땀이 많이 나면 파스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적당히 하세요. 네 번째는 충분한 수분 섭취예요. 우리 몸의 70%가 물이잖아요.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순환도 안 좋아지고 파스의 약 성분 전달도 원활하지 않아요. 하루에 물 6에서 8컵 정도는 드시는 게 좋아요. 다섯 번째는 충분한 휴식이에요. 파스를 붙였다고 해서 무리하게 활동하시면 안 돼요. 파스는 통증을 완화해주는 거지 다친 부위를 완전히 치료해주는 건 아니거든요. 적당한 휴식을 취하면서 파스의 효과를 기다리셔야 해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파스를 붙이는 시간대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붙이시는데 사실 저녁에 붙이는 게 더 효과적이에요. 왜냐하면 밤에 잘 때 우리 몸의 혈액순환이 더 활발해지고 근육도 이완되기 때문에 파스의 약 성분이 더 잘 흡수되거든요. 그래서 저녁 식사 후에 목욕하시고 1시간 정도 후에 파스를 붙여서 주무시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훨씬 개운함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팁은 파스를 붙인 후에 마사지를 해주시는 거예요. 물론 파스 위를 직접 마사지하시면 안 되고 파스를 붙이지 않은 주변 부위를 가볍게 마사지해 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 허리에 파스를 붙였다면 다리나 엉덩이 부위를 가볍게 주물러 주시고 어깨에 파스를 붙였다면 팔이나 목 부위를 마사지해 주시면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파스 효과가 더욱 높아져요. 파스를 선택할 때도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어요. 요즘 시중에 정말 많은 종류의 파스가 나와 있잖아요. 가격도 천차만별이고요. 그런데 비싼 파스가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의 통증 유형과 피부 상태에 맞는 파스를 선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은 무향, 무색소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좋고 접착력이 약한 분들은 방수 기능이 있는 제품을 선택하시면 돼요. 그리고 파스의 크기도 중요해요. 너무 큰 파스를 작은 부위에 붙이시면 낭비일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부위까지 약 성분이 흡수될 수 있어요. 반대로 너무 작은 파스를 큰 부위에 붙이시면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고요. 통증 부위보다 조금 큰 정도의 크기가 적당해요. 파스를 뗄 때도 요령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그냥 잡아당겨서 떼시는데 이렇게 하시면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어요. 특히 나이가 드시면 피부가 얇아지고 약해지기 때문에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파스를 뗄 때는 한쪽 끝부터 천천히 피부 결을 따라서 떼어주세요. 만약 잘 떨어지지 않으면
따뜻한 물을 살짝 발라주시거나 베이비 오일을 사용하시면 쉽게 떨어져요. 파스를 뗀 후의 관리도 중요해요. 파스를 떼고 나면 피부에 끈끈한 잔여물이 남을 수 있는데 이걸 그냥 두시면 피부 트러블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중성 비누나 바디워시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보습제를 발라주시면 좋아요. 특히 겨울철에는 피부가 건조하기 때문에 파스를 뗀 후 보습 관리가 더욱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파스는 분명히 도움이 되는 좋은 약이에요. 하지만 만능 치료제는 아니에요. 통증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게 가장 중요해요. 파스로 일시적인 통증 완화는 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전문의의 진료를 받으시는 게 좋아요. 특히 통증이 계속 심해지거나 열이 나거나 붓기가 심하거나 감각이 이상하다면 절대 파스만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즉시 병원에 오세요.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빨리 좋아질 수 있는 것도 시기를 놓치면 만성화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정기적인 건강검진도 받으시길 바라요. 나이가 들면서 뼈와 관절, 근육의 상태가 변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체크해 보시는 게 좋아요. 조기에 발견하면 간단한 치료로도 충분히 좋아질 수 있는 질환들이 많거든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정리해드리면 파스는 아픈 부위 바로 위가 아니라 혈관이 많고 근육이 있는 주변 부위에 붙이세요. 냉파스는 급성 통증과 염증에, 온파스는 만성 통증과 근육 경직에 사용하세요. 하루 6에서 8시간을 넘지 말고 사용하시고 피부에 이상이 있으면 즉시 중단하세요. 그리고 파스는 보조수단일 뿐이므로 심한 통증이나 지속적인 통증은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작은 것부터 올바르게 실천해 보세요. 오늘 알려드린 파스 사용법만 제대로 따라하셔도 통증 관리에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